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제과기능사 실기 기초반 수업을 맡게 된 교수 전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하며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며 소통을 하며 수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릉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제과제빵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과점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 좀 따뜻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제과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적성에 맞는 바람에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요. 그냥 25년 이상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일만. 처음에는 작은 제과점을 시작을 해서 저만의 샵도 운영을 해보고 또 제과제빵 학원에서 근무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는 교육장에서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꿈을 찾고자 그만두고 현재 저희 직업인 사회적 기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원도립대에 진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과제빵 관련 분야 또는 바리스타 관련 분야에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꿈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진학을 할 때는 제과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취득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취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학기에 꼭 내가 취득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과기능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과기능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손 씻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기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과기능사 시험을 볼 때 마찬가지로 손 씻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수업을 하는데 또는 제가 시험을 볼 때 손을 씻고선 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장 관리. 자, 복장이 깨끗한지 위생적으로다가 정돈된 상태로다가 옷을 입었는지 이런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위생복을 항상 깨끗이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하는 동안 또는 시험을 보는 동안에 주변 정리를 청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리정돈입니다. 내가 사용한 도구, 내가 사용한 모든 물건들은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놓는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선입선출입니다. 모든 재료를 쓰고 난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들어온 재료는 먼저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재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려와 협동입니다. 서로 배려를 하면서 수업에 임해 주셔야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려를 하는 생각이 없으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배려를 잘 해주시고 또 힘든 부분들이 수업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서로 협동을 하면서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힘든 수업도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과기능사 실기 기초반을 수업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과 또는 제과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잘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이번 학기 동안 즐거운 수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과기능사 시험 품목 중에 하나인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기본적으로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크림법은 제과의 제법 중에서 반죽형에 속해 있습니다. 반죽형의 크림법에 대해서만 잘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 기본적인 한 7가지 정도의 품목은 여러분들이 쉽게 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오늘 파운드 케이크만 잘 익혀 두셔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우선 재료 계량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도 재료 계량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재료 계량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재료 계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재료 계량이 완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시험을 보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제일 처음 팬닝입니다. 팬을 패닝하고 두 번째 오븐 에어, 이 두 가지를 먼저 해놓고 작업에 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팬닝이나 오븐 에어 같은 경우는 잘 보도록 하세요. 오븐 에어는 180, 180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맞춰 놓을 겁니다. 오늘 파운드 케이크 자체가 높은 온도에서 굽는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다가 에어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팬닝 하는 방법은 종이를 이용해서 팬닝을 할 건데요. 팬닝 할 때 종이는 2장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2장으로다가 잘 적어서 팬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팬닝을 하였습니다. 종이를 잘 잘라서 팬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팬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줘야 됩니다.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줄 때 여름철과 겨울철이 조금 방법이 틀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겨울철에는 버터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 딱딱한 버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 따뜻한 물을 조금 받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버터 상태를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 버터를 스탠볼, 믹싱볼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버터가 조금 딱딱한 편인데 그래도 한번 휘퍼기로다가 돌려서 부드러워지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에 따뜻한 물을 댈지는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믹서기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믹서기에다가 버터를 넣고 이제 믹서기를 시작을 할 건데, 처음에는 저속으로다가 합니다. 저속으로다가 시작을 하고, 저속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터가 너무 딱딱한 경우에 저속으로 하지 않고 고속으로 할 경우에는 버터의 힘이, 그 딱딱함에 의해서 휘퍼기 살이 부러지기 때문에 저속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버터가 풀어지면 그때 중속, 그래서 중속으로다가 버터가 풀어질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버터의 상태고 온도도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속으로 했을 때 거품이 살 안쪽으로다가 너무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버터 상태가 딱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속으로다가 휘핑을 하면서 버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버터가 이제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지면 여기에다가 나머지 재료가 아니라 설탕, 소금, 유화제를 넣어서 다시 휘핑을 할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휘핑을 하는 게 크리마를 시키는 거예요. 크리마를 시킨다는 거는 버터와 설탕과 소금과 유화제, 이 4가지 재료들이 잘 혼합이 되고 그 사이에 공기가 혼입이 되면서 색깔이 크림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마를 잘 시켜야지만이 파운드 케이크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요때 제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상태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크리마를 시키고 있는 중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색이 처음에는 노란색, 연노란색을 띱니다. 근데 요게 크리마가 제대로 되면 색깔이 하얗게 변할 겁니다.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크리마가 완성됐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크리마를 시킬 때 옆에 그 믹서 볼에
이렇게 많이 묻는 이 크림들을 자주 스크래핑을 하면서 크림화를 시켜주시고, 마찬가지로 달걀을 투입하고 크림화를 시킬 때도 자주 긁어주는 거, 스크래핑을 자주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색깔이 아까하고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까지 크림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크림화가 되면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다음에 달걀을 투입할 건데, 달걀이 지금 한 12개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640g 12개가 들어가면 이 달걀을 나눠서 넣는데, 자, 내가 그런데 크림화에 자신이 없다 하면 달걀을 뭐 4번에 나눠 넣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계속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크림화만 제대로 내면은 3번에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달걀을 넣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벽 쪽에 많이 묻어 있어요, 버터가. 그래서 이 버터를 또 스크래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걀을 한번 넣고 나서는 스크래핑을 또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크림화를 계속 시키고, 또 달걀을 투입하고 스크래핑하고 크림화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다가 마지막 계란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밀가루, 가루재료를 채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유,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그다음에 바질 하양 이런 거를 넣어서 채를 치겠습니다. 채칠 때 방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채를 쳐주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채를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채치고 덩어리 생기는 부분은 알뜰 주걱을 이용해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손으로 눌러주셔도 되고, 좋습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해놓으시고, 다른 거 섞이지 않도록 보시면서 여기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설거지, 남은 재료 남은 거 빼고는 사용한 기구들은 설거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믹서기에서 내려서 밀가루를 섞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섞기 전에 보면 깍두기 살에, 깍두기 살에 버터가 많은데, 이거를 이런 데다가 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도록 하고, 손으로다가만 잡고 탁탁탁탁 쳐도 잘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손으로만 쳐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해주셔요. 자, 이렇게 해서 찌꺼기 살에 있는 묻어있는 크림을 좀 떼어내고 난 다음에는 밀가루를 섞겠습니다. 반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밀가루를 넣고요. 자, 그러면 섞을 때는 손으로 섞어도 되고, 이런 알뜰 주걱이나 나무 주걱으로 섞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나무 주걱으로 섞는 게 좋아요. 손으로 섞을 경우에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위생적으로 보실 때는 나무 주걱이 제일 좋습니다. 알뜰 주걱이나. 저는 나무 주걱으로 섞겠습니다. 자, 섞는 방법은 아랫부분에 있는 반죽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믹서기를 돌려주면서, 믹싱볼을 돌려주면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밀가루가 섞였어요. 섞이고 난 다음에는 온도 체크와 비중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파운드 케이크의 온도는 23도씨, 비중은 0.8에서 0.9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반죽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렇게 매끄럽게 보입니다. 윤기가 나는 정도가 돼야지 반죽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를 팬에다가 담을 거고요. 팬에 담을 때는 나무 주걱이나 알뜰 주걱을 이용해서 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짤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시험장에 짤주머니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무 주걱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넣는 양은, 이 양을 4등분을 해서 넣어야 되고요. 또는 70%, 팬에 70%를 넣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우리는 전체 무게, 총 배합 비율 나누기 4를 하면 딱 맞게 나옵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체 무게가 2,700이니까 2,700 나누기 4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630에서 650 정도를 여기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험장에 집게가 있으면 밑에는 찝어주시는 게 좋고, 파운드 자체는 약간 되직한 반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짤주머니를 밑에를 집게로다가 찝어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담아서 내가 패닝 하겠습니다. 패닝 할 때는 가장자리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다가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패닝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패닝이 완성이 되면 이거를 다시 평평하게 골라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파운드 케이크는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조금 달라요, 다른 거하고는. 그래서 잘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오븐 에어는 180 했는데 이제 오븐은 굽기 전이기 때문에 오븐은 조금 더 높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굽는 파운드 케이크의 온도는 위에 불이 200, 아래 불이 180이고요. 색깔이 나면 온도를 줄여줄 거예요. 170으로. 오븐 에어 끝났고요. 네. 알뜰 주걱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은 오목하게, 가장자리 부분은 볼록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반죽, 이렇게 완성된 반죽을 넣어주는데, 넣기 전에 한 판에다가 4개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2개 정도에다가 나눠서 오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븐에 나눠서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고요. 오븐 열이 다 됐으니까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 넣을 때도 앞쪽으로 넣지 말고 정 가운데 쪽으로 해서 넣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위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0분 정도 흐르면 색이 날 거니까 10분 안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설거지하고 위에 작업대 위를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색깔이 윗면 색깔이 다 났고요. 이렇게 난 상태에서 칼로다가 칼집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주시면 안 되고요. 칼에다가 식용유를 묻혀서 내주시고, 칼집 내는 방법은 정 가운데를 내주시고 가장자리 1cm씩 남기고 칼집을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한 1에서 1.5cm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칼집이 다 칼집을 다 냈고, 그 다음에 팬을 넣는데, 팬은 정 가운데 놓는 팬은 왜 넣냐면 위에 뚜껑을 덮어주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을 넣는, 식빵팬을 넣는 이유는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틀이기 때문에 식빵팬을 넣고, 파운드팬이 여기가 있으면 파운드팬을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높이를 이 정도 맞춰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2개를 놨는데 좀 식빵팬이 낫다 라고 여기시면 3개까지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팬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는 뚜껑을 올려서 오븐에 넣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주는 이유는 윗면 색깔을 더 이상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이걸 오븐에 넣을 거예요. 오븐에 넣고 난 다음에는 온도를 줄여주셔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자, 이렇게 오븐에 넣고 난 다음에 온도를 줄이고 나서의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에서 40분 사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쉬고 계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된 제품을 꺼내놓도록 하고요. 꺼내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한 번씩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면서 안에 생성된 기공들을, 가스들을 빨리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에 기공이 자리 잡아 있던 그 구조가 서서히 날아가면서 오므라드는, 그러니까 수축이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공판에다가 종이를 깔고 제출을 하시는데 제출을 하게 되면 감독관들이 평가를 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거고요. 평가 기준 일단 색깔 색이 갈색이 나면서 가운데 터진 부분은 연한 연노랑색으로 비춰줘야지 되겠어요. 이게 구분이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랐을 때 양쪽 비대칭이 되면 안 돼요. 양쪽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잘 나온 제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처음에 패닝할 때 오목하게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다가 고르게 나중에 익으면서 고르게 평판 위에 부분이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니까 이 정도는 합격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면의 색깔과 그 다음에 대칭 이런 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잘랐을 때 안에 속결이 어떤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결이 일정한 결이 나와야지만이 돼요. 너무 두꺼워서. 여기까지 일정하게 나오면 제품은 완성도가 좋게 나온 겁니다. 이상으로다가 파운드 케이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기능사 품목인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일단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재료 계량이 완료되고 이제 반죽을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오븐 에어를 해놓아야지만이 파운드 케이크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오븐 에어를 하고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마 시키는 방법. 그래서 크리마가 정상적으로다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달걀 투입할 때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크리마가 잘 되는데 처음에 달걀 투입하기 전에 크리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걀 투입하면서 분리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크리마를 정상적으로다가 잘 식혀줘야 되는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크리마가 완성이 되고 나면 세 번째는 비중 맞추는 겁니다. 비중을 잘 맞춰주셔야지만 제품이 잘 나오는데 이 비중, 파운드 케이크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잘 맞춰주면 정상적으로 제품이 봉긋하게 올라오지만 비중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패닝을 한다면 정상적인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말고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울 때 색깔 내는 방법. 색깔 낼 때는 처음에 높은 온도로다가 표면 색깔을 내서 갈라줘야 되는데 낮은 온도로다가 표면 색깔을 내면 갈라졌을 때 나중에 터지는 부분이 굉장히 좁게 터집니다. 껍질이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얇게 껍질을 형성하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오랫동안 구워주게 되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40분 정도 오븐에서 구워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덮고 40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이 뚜껑을 덮기 전에 그 과정을 빨리 해주셔야지 2시간 안에 이런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믹서기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업을 하게 되면 믹서기 사용하는 방법이나 오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